사회교육 또는 성인교육이 평생교육이라고 이름이 처음 나온 것은 유네스코에서 유네스코라는 게 유엔 교육학 문화기구 아닙니까? 거기 이제 성인교육 발전위원회라는 전문위원회가 있는데 프랑스 사람 랭그랑이 논문을 하나 제출한 게 있어요. 그 논문 제목이 평생교육 이론이라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성인교육으로 쓰던 말을 이제 평생교육으로 쓰던 효시입니다. 그걸 바로 쓴 건 아니고 그대로도 한참 뒤에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처음에 서인교육이라고 쭉 해왔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사회교육이라고 했고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제 평생교육이라고 이렇게 바꿨는데 뭐 이름은 어떻게 바꿔도 그래서 처음에 서인교육이라고 쭉 해왔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사회교육이라고 했고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제 평생교육이라고 이렇게 바꿨는데 뭐 이름은 어떻게 바꿔도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만은 우리가 그러니까 이 서인교육 또는 사회교육 그 어간에 있던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 시절 때는 주로 이제 사설강수법으로 법을 제정해가지고 그러니까 학교교육 아닌 것은 전부 사설강수소니까 이것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단속을 한다. 주로 이제 단속 위주로 물론 이제 독재 정권의 그런 이제 성격도 되겠지만은 그런 간섭 위주로 해서 사실상의 서인교육이나 평성교육, 사회교육은 거의 존재도 미미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선교교육이라든가 또는 뭐 노동교육이라든가 야학이라든가 뭐 또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그런 교육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특별하게 지원하지 않으니까 자생적으로 있는 교육들만 있을 것이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김대중 정부 때 와서는 이제 평생교육이라고 이름하면서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 그럼 사실은 정부는 지원만 하고 또 관여를 안 해야 되는데 원래 그렇게 안 되죠. 지원할 때는 예산을 받아야 되니까 기구가 있어야 되고 기구는 조직이 있어야 되고 또 기구나 조직은 관료 조직이기 때문에 어떻든 그런 진입장벽을 만들어서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둥지를 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관료화가 된 것이 안 좋은 사례인데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는 이제 정부의 지원을 받는 이제 평생교육이 되면서 그것이 관료 조직화돼서 오늘날까지 관료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꼭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좋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게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만은 이번에 동해안에서 석유 시추한다라는 석유개발공사 석유공사 입장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관료 조직의 특징인데 어떤 관료 조직이 한번 생기면 그것이 사라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밥줄이니까 사라진다는 말은 자기들이 전부 다 밥줄을 끊고 사라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고 싶겠어요. 어떻게든 유지를 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호주 시추회사가 떠나니까 뭔가 바로 뒤에 시추회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예산을 또 받고 또 자기들 뭐 월급도 받고 이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뭔가는 발표를 해야 될 필요가 이번에 해프닝이 있었다고 보는데 그건 해프닝으로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은 석유공사는 내년에 어떻게든지 예산을 타내서 비슷한 일을 할 거예요. 평생교육 기구가 있습니다. 평생교육 진흥원도 있고 거기 뭐 차관급이 거기 뭐 대표로 있고 그러는데 물론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해야 되겠죠. 한데 중요한 거는 그것이 학교 교육의 그런 플랫폼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학교 교육의 그런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가 그런 방식 이런 거를 갖다 쓴다고 그러면 가장 이제 좀 편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을 쓰기도 편하고 또 유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겠지만은 정말로 진정한 평생교육 다시 말해서 학교육의 R가 아닌 평생교육, 평생학습 교육과 학습의 차이가 또 있는데 평생학습이 되려면은 원래의 그런 취지가 되살아나야 되는데 성인교육 취지가 되살아나야 되는
지금 평생교육이 처음부터 이름이 평생교육이 아니었고요. 김대중 정부 때 그 평생교육법을 제정하면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건데요. 예, 사실은 그 해방 직후에는 이 성인교육이라고 했어요. 성인교육. 근데 이제 성인교육의 대척점이 이제 학교교육, 학생교육 그러겠죠. 그러다가 이제 사회교육이라고, 이제 사회교육법은 그 전두환 정부 때 처음 만들어졌는데요. 사회교육이라고 그랬어요. 사회교육. 그런 사회교육 대척점에 있는 것은 학교교육이죠. 그러니까 학교교육 아니면 사회교육이고, 이거는 아동교육 아니면 성인교육이고 이랬던 거죠. 이거를 이제 평생교육이라고 이름을 하면서 학교교육도 다 포함된다 이렇게 해놨는데, 저는 사회교육이 가장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이 학교에서 하는 교육과 사회에서 하는 교육이 같으할 수가 없고 또 같기도 어려운 거죠. 같아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런데 평생교육이라고 이름하면서 평생교육은 사회교육을 포함한 학교교육 모든 교육 전체를 말한다. 그래서 평생에 이루어지는 거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교육의 덕택을 보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또 덕을 주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저희 같은 사회교육 출신들은 이 학교교육이 안 반가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교육 방식도 학교교육과 똑같이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교육이란 말도 사실은 이제 학습이란 말하고 더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이건 좀 전문적인 이야기니까 놔두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배우러 간다가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말하러 가고, 소위 스토리텔링,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회교육이 어울리는데, 학교교육 모양을 학교태 교육이라고 적어도 전문적인 말로, 교사가 앞에 서 있고 학생들이 앉아 있는 그런 교육. 이게 사실 너무나 유명한 옛날에 로마가 그리스를 지배하면서, 말하자면 그리스 학자들을 앞에다 세우고, 이 로마 군인들은 무식하잖아요. 뭡니까?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너 앞에 한번 읊어봐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학교태 교육의 모형이에요. 그런 것이 이제 무슨 군사부 일체라 해가지고 스승은 굉장히 무슨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해가지고 권위를 주긴 했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가르치는 일방, 배우는 일방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 가르치고 배운다. 소위 말해서 교학상장을 서로, 그러니까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서로 성장하는 것인데,